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사조차 힘들어지신 모습이었어요. 원인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식사 전 30분 늘 하던 그 습관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밥상이 아니라 밥 먹기 전 30분에서 갈린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식사 전에 늘 반복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의 어머니 76세 김모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셨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며 식사를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불편함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식사 전 30분 빈속에 마시던 음료와 약 그리고 운동 직후 바로 식사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습관을 하나씩 고치자 놀랍게도 한 달도 안 돼 속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김모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노년의 위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전 3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아 연구에서 공복 상태의 카페인 섭취는 위 점막 손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만난 78세 이성훈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시다가 속쓰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좋은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식사 자체가 고통스러워지셨죠. 커피는 식사를 하신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아침 각성을 위해 커피가 꼭 필요하시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위장에 가는 부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찾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빈속에 약을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약부터 드세요. 그런데 빈속의 약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해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전 약 복용이 위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1세 박영철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 소염제를 드셨는데 공복에 약을 드시다 보니 위가 상했습니다. 통증을 줄이려고 드신 약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고통이 생긴 거죠.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약마다 복용 시간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약봉지에 적힌 복용 시간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약을 드실 때 식사와의 간격을 신경 쓰고 계신가요?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운동 직후 바로 식사하시는 건 위장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운동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려 있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 직후 식사를 하면 소화장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75세 김정수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정말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걷기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식사를 하시더니 더부룩함이 심해지셨습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드신대요. 운동 후에는 최소 30분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땀이 식고 호흡이 안정된 후에 식사를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 후 바로 밥상에 앉으시진 않으신가요?
스트레스와 긴장도 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 전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면 위장 운동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소화 효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9세 오영자님은 점심시간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면서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이 자극적이다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셨대요.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니 매번 체하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극적인 정보는 잠시 멀리 하시고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식사 전에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면 탈수 상태가 되기 쉽고 탈수 상태는 소화를 방해합니다. 경도 탈수, 그러니까 약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7세 정모님은 원래 물을 잘 안 드시는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속이 훨씬 편해지셨대요. 물이 위 점막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소화 준비를 도와주는 거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너무 차갑거나 양이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자, 이제 위장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살펴봤으니 반대로 위장을 도와주는 습관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 전 30분 위장을 살리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위 점막이 부드럽게 준비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한 모금씩 넘기세요.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위장을 깨우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가능하시죠?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복도를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 혈류가 소화기관 쪽으로 유도됩니다. 몸이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걸으면 안 되고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산책하듯이 편안하게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해볼 만하지 않나요?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식사 전에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2분에서 3분 정도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배에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 운동이 자극되고 소화 준비가 됩니다.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정말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마사지를 받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번째는 식사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텔레비전도 끄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는 걸 몇 번 반복해 보세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몸은 긴장하면 소화를 제대로 못해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편안한가요? 다섯 번째는 일정한 식사 준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식사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10분 전에 가볍게 걷고 5분 전에 배를 쓰다듬는 식으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기관이 활성화되는 거죠. 루틴을 만들 때는 매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도 최대한 고정하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식사 준비 루틴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사 전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천천히 위로 뻗었다가 내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깨도 빙글빙글 돌려주시고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소화도 편해집니다. 특히 어깨와 목이 뭉쳐 있으면 위장까지 긴장하게 돼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호흡도 하게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너무 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 30분 전에는 간식을 피하는 겁니다. 배가 조금 출출하다고 해서 식사 직전에 과자나 빵을 드시면 안 됩니다. 위장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져요. 간식은 식사 최소 2시간 전에 드시고 식사 전 30분은 비워두세요. 그래야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제대로 됩니다. 출출하시면 물을 드시거나 가볍게 걸으면서 기다리세요. 여덟 번째는 식사 환경을 정돈하는 겁니다. 식탁 위를 깨끗이 정리하시고 조명도 너무 어둡지 않게 밝게 해주세요. 편안한 의자에 바르게 앉으시고요. 환경이 정돈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어지럽고 불편한 환경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요.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환경을 준비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먹기 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그 시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전 30분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이 일상이 됩니다. 더부룩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성 소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고 식사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약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식사가 편안해집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요.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식사 15분 전에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저녁 식사가 달라질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보시고 모레도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는 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 식사 전후 갑작스러운 몸 이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시겠습니까? 댓글로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물 마시기, 가볍게 걷기, 배 쓰다듬기,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